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 이번 주 의총이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기자회견도 했고 의총도 요청한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가 미래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건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전화로 만나겠는데요. 이성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소속 의원 25명이 정점식 네, 원내대표에게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총 개최 요구했는데요. 이번 예. 주 목요일에 열리는 겁니까? 이제 날짜가 목요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제 오후에 정정식 원내대표로부터 전화가 왔고 이번 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조특위를 의결을 할 예정이래요. 본회의. 그래서 그 본회의가 있는 날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두세 시간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6.3 선거 이후에 장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좀 공개적인 목소리는 드물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네. 의총이 열리면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사전에 좀 네. 이야기 들어보신 바는 어떻습니까? 네, 의총이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의원들의 목소리는 분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한 2주 가까이 돼 가는데 실제 의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기류는 장동혁 대표 체제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노선으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변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제가 만나는 의원들의 그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사퇴보다는 시간을 두고 물밑 설득을 통해서 장 대표를 자진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까지 분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당장 다음 총선이 좀 남아 있고 게다가 공천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말은 많지만 아래에서 네. 이렇게 직접 행동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측도 있잖아요. 그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 대안과 미래와 같은 경우죠.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시간을 주고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낮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당의 노선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중진들이나 또 일부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장 대표 개인을 보고 정치를 하고 정당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물밑에서 파악한 좀 즉각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25명 외에 얼마나 더 있으신지는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숫자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제가 전체 110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것이 아닌데 예. 제가 만나본 의원들의 거기에는 중진도 있고 전임 그 원내 대표단에 소속되었던 분들도 있고 한데 거의 대부분이 장 대표 체제로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무게감 있는 전직 지도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만나서 이제 의총 요구하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때 네, 정 대표는 그렇죠.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그 재선거 문제에 관한 토론,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의 지지를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총 소집을 하겠다. 그러나 여야 간에 지금 국조특위라든지 인사청문회 등 원내 현안들이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내용과 좀 무관한 총 일정과 관련된 얘기들만 나눴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네. 당장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안에서 국민의힘이 더 선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쳐다도 안 본다. 장동혁이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신 패배하는 거다. 이런 글을 네. 올렸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제1야당 공당의 대표로서 당에 조금은 쓴소리를 하는 그 단체, 그러니까 모임에 대해서 정신패배란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취지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장 대표의 반응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것하고 같은 꼴이라고 봅니다. 본질을 봐야 되죠. 이번 지방선거가 과연 승리한 것인지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뤄진 선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2대 4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참패인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을 한 곳은 패배를 했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거리를 둔 곳은 서울이라든지 평택, 을과 같은 곳은 거리를 둔 곳은 오히려 이겼고 부산 북구갑의 경우는 장동혁 체제에서 징계를 통해서 제명을 했던 무소속 후보가 전당의 지원을 받는 후보에 비해서 이겼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본질은 보지 않고 정신 승리와 정신 패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직 당대표로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방금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8%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이제 앞서가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좀 개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 같은 네. 경우에는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된다고 하는데 이 조사 결과는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결과 자체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방선거 때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둔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오세훈 개혁적 성향의 시장, 유이동 의원처럼 개혁파 활동을 했던 의원, 그리고 우리 당 소속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범보수 진영에 있던 한동훈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일반 유권자들은 보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상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변화와 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여당의 상당한 실책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권 여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와 같은 경제적인 어떤 악재들, 민생 부담으로 가중시키는 측면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그 여야 간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이 이제 데드크로스죠. 그게 일어나게 된 배경이 아닌가.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옳거나 특별히 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지방선거 결과 쇄신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 부분과 정부 여당의 실책들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또 지도부에서는 정의용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당대표를 엄호하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여당이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당대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들리긴 하는데 그에 대한 네. 말은 어떻게 좀 응답하시겠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투표할 때 어떤 정당을 지지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실책을 하면 그에 대한 심판적 성격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아니고 스스로가 잘 못할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은 하되 우리가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변화와 쇄신을 해가는 것을 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죠. 그래서 정의용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당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당대표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를 계속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거, 전면 재선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특히 2030 세대가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 운동단체와 별개로 제도정치권, 특히 정당의 경우에는 이런 광장의 에너지를 다룰 때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분노로서만 표출할 것이 아니고 제도 정치권 이것을 대안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당 국회에 소속돼 있는 입법권 안에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해법을 찾고 또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선관위의 총체적 불실 관리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찾는 데 더 무게 중심을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광장의 목소리에서 옥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부정선거라는 슬로건과 재선거라는 슬로건이 같이 이렇게 광장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강한 강조를 제1야당의 대표가 하게 되면 자칫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내 논리를 우리 당이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있어서는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당장 장동혁 대표만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김선교, 유상범, 조승환, 곽규택, 주진우, 최수진, 박충건 의원도 문제가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의총에서 이 이야기가 좀 터져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대한과 미래가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와 재선거의 주장이 광장에서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제도정치권의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와 감정은 광장에서 나올 수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부정선거의 주장 자체가 과거에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한 결과 선거 결과가 왜곡됐다.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당에서 하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재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전면적인 재선거, 장동혁 대표나 일부의 의원들은 전국 단위의 재선거를 다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선거까지 전면적으로 다 하자는 건데 이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주장을 지속하는 게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총회에서 명확한 당론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희들 대한과 미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 봐서도 장 대표의 행보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체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을 걸치지 않고 그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광장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거기서 나오는 그 슬로건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의원들과의 소통보다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정치를 통해서 제도 정치권에서 바깥으로만 나가 있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의 대표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하나의 방기된 모습 아니냐.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 의총에서 명확한 당론을 확정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무소속인데 복당 이슈가 의총에서 다뤄질 거냐 이런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접하고 있는 의원들의 기류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이슈는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아요. 당내에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점식 원내대표의 경우는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중의를 모으고 집단지성을 발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의미는 시간을 두고 차츰 논의를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있을 총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그리고 재선거 문제에 이어서 한동훈 대표의 복당 문제를 다루기로는 조금은 험난하지 않겠냐. 그리고 논의 자체가 잘못된 개판 논쟁으로 갈 우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와중에도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이 올라갔다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요새 광폭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난다라는 보도가 아침에 중앙일보 발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의원님도 그런가요? 만난다는 연락이 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은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끝으로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 의총에서 장 대표 관련된 거취에 결론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좀 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예상해야 될까요? 결론 없이 끝나면. 그렇죠. 아무래도 결론이 일단 두 가지 안건이 메인이잖아요. 재선거 관련된 부분은 시급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당원과 국민들의 혼란이 계속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한 수위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 안에서의 대부분의 공통 인식을 갖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의 어떤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계속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네. 의원총회에서 하시는 말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 개혁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